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치본어농입니다. 다스릴 치, 근본 본, 어조사 농사 농이 되겠습니다. 고정한 천자문 사자에서는 빼어난 왕성과 역사적 인물, 패권을 둘러싼 싸움, 대륙의 멋진 풍경 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천자문 사자에서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윤리 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치본어농,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이 농사를 다스리는 근본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냥과 채집으로 살아가던 인류는 농사를 알게 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식량이 풍족해지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시족 사회가 고대 왕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농사는 매번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웃 부족의 곡식을 약탈하기 위해 부족한 싸움이 시작되었으며, 비옥한 농지를 확보하고 일할 수 있는 노예와 농민을 늘리기 위해 점차 싸움의 규모도 커지고 나라는 거대 왕국화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대 문명은 농사를 짓기 유리한 큰 강을 끼고 문명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황하 유역에 큰 문명이 일어났고, 각골문이 시작된 상나라도 이 황하 유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우임금의 치수 사업이 중요했던 것도 고대 문명의 기본이 바로 농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가 망치면 많은 백성이 굶주려야 했으며, 이에 나라 간 수탈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국력의 기본은 농업이었습니다. 대군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대군을 보급할 수 있는 농업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초안 전쟁에서 유방이 매번 패하면서 대군을 다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수하가 후방에서 군사와 식량을 꾸준히 공급했던 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불러야 인심이 나온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3일을 굶으면 군자의 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륜을 강조한 유가학자들도 농업을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네 농촌 사물놀이를 보면은 이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큰 깃발을 항상 앞장 세웁니다. 이 자는 한서 문제기 조서, 이 농자, 천하지 대본, 민소지생야에서 그 유래한 말이 되겠습니다. 즉, 농사란 하늘 아래 가장 큰 기본이며, 이 백성은 이에 의지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잘 다스리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기본임을 이 천자문 사자에서는 치본어농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신농시입니다. 신농은 이 중국 고대 사망중의 한 사람으로 염제신농시라 불립니다. 염제신농은 이름 그대로 태양신이자 농업신으로 인간들에게 농사를 처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농기구는 따비로서 이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서는 작고 좁은 쟁기의 원시 형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스릴 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삼수변에 별태자가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별태자는 사사사와 입구의 합이 되겠습니다. 사사사는 원래 둥근 밧줄, 즉 올가미를 그린 자형입니다. 그렇지만 자형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면서 오늘날에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올가미의 의미는 당기다, 올가매다, 묶다이며, 나중에 이 형태를 이 팔을 안으로 굽힌 것으로도 해석하여 취하다, 나를 가리키다는 의미로도 발전이 됩니다. 오늘날 사사사는 이 벼자가 이 변에 추가된 형태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벼를 이 둥글게 묶은 단 혹은 팔에 가득 안은 이 벼를 나타내며, 이는 수확한 농산물에서 내가 차지하는 몫을 의미하여 사사로운, 개인적이란 뜻으로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사사는 이 형태가 마늘 쪽을 닮았다 하여 마늘모로도 불리고, 또 만두처럼 사람 머리로도 해석될 수 있어
불특정 인물을 뜻하는 아무 뭐로도 불리웁니다. 특히 머리만 크고 손발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이 태아를 뜻하는 자가 사사사입니다. 별태는 원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 또는 아기가 태어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자양입니다. 그래서 태아의 의미가 있는 이 사사사가 원래는 별태의 기원자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이 밑에 입구자가 들어갑니다. 이는 태아가 태어날 때 울음소리를 내는 것이라 볼 수도 있고 어미의 문으로 태아가 들어섰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잉태란 뜻을 더 확실하게 한 것이 이 어머니의 배를 뜻하는 이 육달월이 추가된 이 아이벨 태입니다. 이 밖에도 태는 이 아이를 배달하는 그런 뜻이 있으므로 대를 잇다, 계승하다는 그런 뜻도 생겨나 이얼사로도 불리웁니다. 또한 대를 잇는 깃발 일이 생겼으니 이는 깃발 이로도 불리웁니다. 이 또 사사사가 나를 가리키는 자형이므로 이자 역시 나를 말하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나이자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별태는 이 형태가 지붕과 벽체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높게 지은 집에서 기원한 이 대대자가 있는데 이 대대자의 간자체로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 이 별태자가 되겠습니다. 한편 고대 토속 신앙에서는 아이는 하늘의 별이 어머니의 품에 내려와 임신이 된다든지 삼신할미가 어린 별을 이끌어 아이를 전제해 준다든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아를 뜻하는 이 태는 별이란 뜻도 가지게 됩니다. 하늘별 자리에는 이 삼태성이 있습니다. 천문도에서 삼태성은 이 북쪽 하늘, 이 북두칠성의 이 국자 부위, 이 아래, 이 큰 곰자리의 이 발바닥 위치에 이 세 개의 별무더기가 있으니 여기가 삼태성에 해당됩니다. 사실 이 별이 두 개씩 겹쳐서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씩 세무더기가 있는 형태이니 삼태육성이라고 해야 좀 정확하겠습니다. 이 삼태성은 삼형제가 죽어서 별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별이 아이로 태어난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별태 이 옆에 이 트럭3을 뜻하는 트럭3이 이렇게 붙은 경우도 이 별태로 불립니다. 아마도 삼태성에서 기원한 자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자는 형태상으로 태풍태와 더욱더 연관성이 많습니다. 별태는 이 형태 자체가 입에서 뭔가 뿜어내는 것으로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는 입바람을 세게 부는 것으로 보아 태풍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트럭 3이 붙은 이 별태자 역시 바람에 휘날리는 이 트럭으로 해석이 되어서 이자 역시 태풍태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나 이 태풍이라는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 바람을 뜻하는 이 바람풍이 추가된 태풍태가 따로 만들어져서 이자가 오늘날 태풍태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다스리를 치는 치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태풍은 항상 황하에 대규모 범람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의미하는 이 삼수변에 이 태풍을 뜻하는 이 태가 합쳐져 황하의 치수를 강조한 자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 다스릴 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 의미가 다스리다, 고치다 입니다. 그리고 치는 강의 이름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는 근본본입니다. 이 자는 나무 목과 이 아래에 이 획이 그어져 이 뿌리를 이렇게 지시한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뿌리는 바탕이고 근원이 되겠습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나무를 뜻하는 목이 있고
이 아래에 획이 그어져서 이 마치 나무가 자라는 이 땅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건문에서는 이 정확하게 이 뿌리 부분을 지시하는 이 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세 갈래 뿌리를 연결한 획이 걸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뿌리를 나타낸다 하여서 뿌리, 근본, 바탕, 본성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달릴 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삐 달리는 형태에서 나온 자형입니다. 건문을 보면은 이 건대자 형태의 달리는 사람이 있고 아래 발짓자가 3개나 있어 바삐 발을 움직인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3개의 발짓자는 나중에 이 3개의 이 풀조자로 된 이 풀회자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 달릴 분과 이 근본 보는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해서 이 근본 보는 이 달릴 분의 이 간자체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어조사 어 또는 이 탄식할 오입니다. 이 자는 모방자와 구결자 어의 합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결자라는 것은 문장의 마침표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자가 구결자가 되겠습니다. 이 모방자는 이 쟁기의 방향을 지시하는 이 손잡이에서 나온 자형으로 사실은 어조사 어와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어조사 오는 이 까마귀 오자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까마귀 오는 이 까마귀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까마귀의 이 큰 부리가 특징적으로 잘 그려진 새의 형태입니다. 건문에서는 이 큰 부리와 이 머리가 있는데 이 눈알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까마귀는 몸 전체가 검어서 검은 눈동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자형에서도 이 세조자와 까마귀 오는 이 눈을 뜻하는 획이 세조자는 있지만은 똑같은 형태임에도 이 눈을 뜻하는 획이 없는 것이 이 까마귀 오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문부터는 이 까마귀 오는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이 새로 이 새를 사람을 태운 걸로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새의 형태로 까마귀를 나타내기보다는 오작교 설화에 등장하는 새가 까마귀임을 표현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오작교는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를 건너기 위해 까마귀와 까치가 만드는 새 다리입니다. 오작교 설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래 이야기는 아니고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 모두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발생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중국 후한 때 만들어진 효당산 석실에 3조고도가 있는데 거기에 직녀성과 견우성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설화의 시작은 최소 전한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오작교 기록으로는 남북조시대 종름의 형초 세시기가 있습니다. 건문 이후 이 까마귀 오는 이 사람이 타고 있는 형태에서 다수를 뜻하는 이 석삼자 혹은 두이자가 들어간 자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까마귀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많은 까마귀를 타고 가는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까마귀를 뜻하던 자형은 이 소전에서부터는 이 까마귀 쇠를 뜻하는 이 까마귀 오자와 이 다른 이 다수의 까마귀를 타고 가는 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어조사어로 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까마귀 오는 그 의미가 까마귀, 검다이며 또한 시끄러운 까마귀 소리를 이 탄식하는 소리 또는 기뻐하는 소리 등으로 해석하여 탄식하다, 환호하다는 뜻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까마귀는 부모를 섬기는 효조로 인식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까마귀를 길조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새라는 그런 뜻에서 까마귀 오자는 나라 이름으로 쓰이는데 이때는 나라 이름 아로 읽힙니다.
한편 이 분화된 이 어조사 어는 이 수많은 까마귀를 밟고 걷는다는 의미로서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뜻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어디에, 어디에서 등과 같이 이 방향 또는 장소를 표시하는 어조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건너기 위해서는 많은 쇠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기대다, 의지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한 이 까마귀 울음에서 나온 탄식하다는 뜻도 이 어조사어에는 있는데 이때는 탄식할 오로 읽힙니다. 어쩌면 이건 까마귀의 탄식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보는 견우 직녀의 탄식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이 어조사의 이 소전자형은 이 여러 마리의 까마귀를 탄 이 사람을 그리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이 어조사의 이 방향의 의미 때문에 자형은 이 방위를 뜻하는 이 모방자가 까마귀 오 대신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농사 농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이 구벌곡과 이 아래 별진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벌곡은 이 구번 형태를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의 의미는 구부러지다입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부메랑처럼 뭔가 구부러진 물체입니다. 혹은 이 안에 눈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기역자 형태의 눈금자라는 그런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문을 보면은 이 눈금이 이 사선으로 그어져 있어 솔직히 눈금자 같지는 않습니다. 한편 이 9번 소전자형은 어리슬기 엮은 이 누의 발도 닮았다 해서 잠박곡으로도 불리고 이 중앙이 눌린 이 누룩 명국으로 해석되기도 해서 이 누룩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곡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제가 일전에 135화 음택곡부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도 합니다. 별지는 원래 이 발을 내민 조개의 모습에서 출발한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조개가 있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한편 석기 시대에는 이 날카로운 뗀석기도 있었지만은 이 큰 조개를 낫처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골 자형은 이 조개 껍질을 이렇게 들고 있는 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큰 조개 껍질은 이 풀을 자르고 땅을 파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논밭을 가는 이 가래 또는 보삽을 닮았다 하여 이 보삽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별지는 각골시대 이후로 이 풀을 베거나 밭을 가는 이 보삽의 의미로 발전되긴 하였으나 이제는 보삽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는 오월을 나타내는 지지로 그 서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12지에서 5월을 상징하는 자형으로는 이 땅을 파는 농기구를 뜻하는 이 진이 채택이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음력 5월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바쁜 농번기였기 때문입니다. 보리 농사를 마무리하고 벼농사를 위해 이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시기가 음력 5월입니다. 아침 일찍 밭에 풀을 메거나 논을 갈기 위해 농기구를 들고 나가면 동쪽 아침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수성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마치고 농기구를 들고 저녁에 귀가하면 또 보는 별이 서쪽 하늘의 별도 수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기구를 대표했던 이 진은 별이라는 의미도 통용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주로 별진 또는 12지의 하나인 진으로 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또 수성이란 뜻도 있고요. 이 밖에도 때, 시간, 아침 등의 뜻도 있습니다. 이 농사 농의 각골자는 이 이삭을 베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풀들이 있고 이 아래 이 풀을 베는 이 농기구를 뜻하는 이 진이 있습니다. 어떤 자형에서는 이 별진자를 지우고 있는 여기 손이 그려진 형태도 있습니다. 건문으로 오면은
이 자형에 이 밭전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전히 풀조자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풀조자가 이 두 일하는 손을 뜻하는 이 양쪽 손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전히 이 아래에는 별진자 모양의 농기구를 뜻하는 별진자가 있고 여기 풀조자가 있네요. 그래서 이 자는 이 밭에서 주로 이 논밭에서 농기구로 일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의미는 농사 짓다, 힘쓰다 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치본어농, 즉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은 농사를 다스림에 있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농사가 풍년을 이루는 것은 이 백성과 위정자들이 모두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특히 사계가 뚜렷한 동북아시아에서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비바람의 흐름은 매우 중요했으며 이로 인해 이 비바람을 살피는 풍수 사상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임금의 덕이 부족한 탓이라 생각해 왕이 직접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으며 홍수에 대비하여 뚝과 제방삭기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치본어농의 실천이었다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친히 경작하는 전농이란 제도가 있었습니다. 전농과 더불어 곤농정책의 상징적인 장소로는 이 선농단이 있기도 합니다. 왕이 친히 적전에서 전농을 행한 후 이 선농단에서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선농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동대문구 제기동에 복원된 선농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